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성국TV가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 영남권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6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남권 지지율이 64%가 나왔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또 소개하겠지만요. 영남권에서 64%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러겠죠. 항상 그랬던 거 아니야? 안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도 소개할 거고요. 오늘 윤상현 의원께서 조기 대선이라는 허황된 꿈에 김칫국이 남아나지 않는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면서 오늘 많은 기사가 회자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 지지율 조사하지 마라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형사 25부에 배당되었습니다. 형사 25부에 배당된 것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윤상현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눈길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도착하시는 대로 바로 방송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상현 의원께서 기자회견 하신 거 혹시 보셨습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요. 기자회견에서 윤상현 의원께서 두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헌재 재판관들 스스로 알아서 물러가라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용기 내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윤상현 의원께서 도착하시면 방송에 바로 들어오실 건데요. 여러분 윤상현 의원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응원하고 싶은 거나 또는 격려하고 싶은 거 아니면 바라는 거 등등을 다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면은 그 내용을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어이가 없는 내용은 내란 국조특위가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가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고성국TV에서 이야기하는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영남권 여론조사 7페이지를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부분 크게 보여주세요. 그냥 깔끔합니다.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매우 지지한다가 53%, 지지하는 편이다가 12%, 아무튼 여기서 지지가 64%, 영남권 지지율이 64%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집자는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거주 만 18살 이상의 남녀, 표본 크기는 1004명,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 뿐만이 아니라 가상번호 유선 이용한 ARS 여론조사 응답률은 10.1%.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인데요. 조사 기간은 1월 29일부터 1월 30일간 이틀간 조사를 했고요. 이번 조사는 고성국TV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이한 것은 영남권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남권에서요.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었고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 영남권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지지율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응이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매우 지지한다 53, 지지하는 편이다 12%입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요. 더불어민주당의 23, 22%고 처음 보여주는 건요. 여러분 23이 지난 1월달 거 1월 처음 조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더 오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인데요. 불구속 수사에 대한 입장이 64%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볼까요? 탄핵에 대해서는요. 탄핵을 반대한다가 6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기 대선 투표 정당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요. 4번 뉴스 보겠습니다. 4번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침묵 깬 대통령실이라고 기사를 아예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실도 아무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올라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것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영남권에서 64%다. 어떻게 보면 영남권 지지율이 그동안 떨어졌던 것이 사실은 창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요. 되게 황당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까만 네모 두 번째 기사인데요. 구속 기소에도 옥중 여론전 윤석열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지금 놀라지 마세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 홀로 감옥에? 여러분 공덕포차라는 데서요. 나 홀로 감옥에 구속 기소에도 옥중 여론전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유린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보실 때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이 되게 문제가 이 공덕포차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거 되게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덕포차라는 프로가 어떤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도착하셨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윤상현 의원께서 도착하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기사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께서는요 오늘 페이스북에요. 아주 멋진 글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먼저 띄워주십시오. 조기 대선이라는 허황된 꿈에 김칫국이 남아나질 않는다. 제가 오늘 이 페이스북을 보고요. 너무 멋있어서 긴급하게 저희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상현 의원님께서 스튜디오에 오셨으니까 박수를 좀 쳐주시고요. 아니 여기 박수를 여기서 다 사람들이 박수 화면에 박수 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했으니까 박수를 빨리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기자회견도 잘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기자회견도 잘 봤고 예.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윤상현 의원 덕분에 살고 있다. 아, 윤상현 의원님이 그래도 예. 계셔서 속이 시원하다. 아, 예, 예. 네, 이런데요. 아까부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예. 언제 도착하시느냐 그러고요. 질문을 지금 오늘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싶대. 지금 박수 치잖아요. 뭐든지 하세요. 네, 박수 치잖아요, 지금. 제가 뭐든지 다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질문이 많으니까 빠르게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페이스북 조기 대선이라는 허황된 꿈에 김칫국이 남아나지 않는다. 어쩜 이렇게 멋진 페이스북을 쓰셨습니까? 아니, 지금 야당 또 탄핵 동조 세력이 자꾸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율 조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진영에 있는 분들, 우리 네. 당에 있는 분들도 그거에 좀 보조를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야,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이 화두가 되고 우리 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 탄핵 하나만 하잖아. 당연하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야당에 쳐놓은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 네. 우리가 거기서 조기 대선에 김칫국도 먹지 마라. 네. 마시지 마라. 이런 의미로 제가 했는데 제가 아침에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또 한 말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가져가 달라고. 예, 예. 예, 이거 마이크를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도 제가 아침에 냈는데 네. 또 한 말씀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오늘 찾아볼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기자회견은 뭐 했냐면은 네. 이제 2월 12번 3일, 띄워주세요. 2월 3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이제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킨 40여 네.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하는 부작위라고 그래요. 부작위가 소위 말해서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냐 우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네. 판단을 2월 3일 날 헌재가 내리는데 이미 결정은 나 있어요. 그렇죠. 헌재 사람들은 당연히 40여 기를 헌재 멤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2월 네. 3일 날. 네. 그래서
2월 3일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마은혁 후보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원래 인민노련이라고요. 네.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데에서 막스 레닌주의 네. 이거에서 신봉하던 사람입니다. 막스 레닌주의를 네. 통해서 사회 변혁을 꿈꾸던 사람. 네. 거기에서 이론 분야를 전담했던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1997년도인가 이제 판사 임용이 됩니다. 좀 네. 30대 중반의 나이에 임용이 돼서 이 사람의 판결을 보면 네. 친민노총, 민노총. 친민노총의 어떤 판결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 재판소 소장 대행이 문영배라는 사람인데 네. 2010년도에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법 연구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은 문영배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정말 심각하네요. 정말 심각하다. 네. 막스 레닌주의 신봉자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또 진보 정당을 꿈꾸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또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오면은 네. 도대체 우리법 연구가 몇 명입니까? 문영배도 우리법 연구회지 또 정계선도 그렇지 이미선도 그렇대지 또 여기도 그렇지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지금 법관이 지금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3,000명 중에 우리법 연구회 5% 정도 근데 그게 다 모여 있네요, 지금. 다 모여 있어. 네. 거의 과반 가까이 되잖아요. 마흔여까지. 네. 그럼 이게 하나만 하지. 이 사람들의 판결은 진영에 입각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 사실 이런 사람들이 1987년 60항쟁 이후에 네. 이 소위 말해서 좌파 쪽에 있는 이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사람들이 89년도에 애국적 사회 진출론의 떼제를 만들고 어떤 결정적 시기에 혁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를 구축하자 해서 진지전을 구축하지 완전히 않았습니까? 구축을 한 거네요. 진지전을 구축한 게 그래서 1991년도인가 전교조 만들죠. 네. 1995년 민노총 만들죠. 네. 또 언론계 들어가죠. 한번 보십시오. 뭐 MBC 같은데 막 네. 민노총 민원연 주도로 이 좌파 언론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다 알죠. 국회에 가서 아침에 운동하다 보면 민당 의원들은 MBC만 봅니다. 아, 그래요? MBC만 아, 실제로 MBC 보고 MBC만 있어요? 보여. 그러니까 MBC가 일종의 지령을 내리는 건지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언론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뭐 한겨레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네. 또 한번 보세요. 판사 이런데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법 연구회 만들고 네. 그래서 각 분야에 네. 이런 식으로 결정적 시기에 혁명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은혁이다. 막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헌재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헌재의 정책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사퇴해라. 이걸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지금 요즘 윤상현 의원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윤상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윤상현 의원님께서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거 잘 봤습니다. 지금 그러세요? 계속 댓글이 지금 뜨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마은혁은 절대 안 됩니다. 마은혁이 안 된다고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이 달리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써주시면 제가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어떤 질문이든지 좋다고 저한테 네. 얘기하셨고요. 제가 사실 질문지를 많이 만들어 왔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내용 있으면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제가 차근차근 여쭤보겠지만 이 기도 안 찬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예. 말이냐면 저쪽에서 마은혁의 그러니까 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동문이잖아. 서울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아까 공덕포차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요. 기사가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이쪽 화면 보시면 지금 뜰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건요. 나 홀로 감옥에 이러고 나와요. 이런 거는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 진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저런 거는 좀 나서서 못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 대통령이 나홀로 감옥에 있는 것은 솔직히 철저한 네. 인권 탄압입니다. 아, 그럼요. 인권 탄압.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도 개인적인 방어권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인권이 보호돼야 됩니다. 네. 근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했죠. 체포 영장을 했는데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고요. 네. 또 발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법 연구회 서부지법 판사 누가 합니까? 이순영 부장판사.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1월 3일자 체포영장이 1월 15일 날 체포영장은 신한미 부장판사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속영장 또 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의 완전 좌파 카르텔의 온상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걸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검찰에서 공수처 10일 수사하고 검찰이 10일 수사한다. 네. 그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수처법에 의하면은 몇 조입니까? 21조. 네. 21조인가 24조에 보면은 수사는 수사하고 수사만 했으면 기소는 검찰에 넘겨라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가라는 게 있죠. 공수처법 24조죠. 24조인데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구속영장, 기한영장을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중앙지법에서 불허를 했죠. 네. 그럼 보통 불허를 하면은 그냥 석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신청을 해. 바로 4시간 만에 바로 종천 의원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검찰에 20년 있던 분들도 구속 기한을 연장하는데 불허가 되고 다시 연장하는 거는 처음 있는 네. 일이라는 거예요. 또 불허를 해서 그러면 당연히 보내줘야 됩니다. 네. 석방시켜야 됩니다. 이게 검사의 역할입니다. 검사라는 거는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소추 기관이자 네. 또 한면으로는 검사라는 제도가 1789년 불란서 혁명 이후에 생겨가지고 인권 탄압을 막는 인권을 위해서. 보호하는 인권 보호기관이 검사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석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속을 하면서 기소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도 안 했어요. 조사도 못했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심우정 검찰총장 도대체 뭐냐. 너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 불법 구금의 공범이 돼버린 거다. 그렇죠. 너는 그리고 당신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 검찰총. 그러면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상 사퇴가 답이다. 그리고 한번 봐라.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은 동일 사건을 가지고 탄핵 심판을 하고 형사소송 두 군데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가 있어요. 네. 정지하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검찰총장이라면은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은 적어도 여기는 중지시켜야 돼. 아니면 탄핵이라도. 그러니까 탄핵을 중지시키든 그러면 탄핵 심판을 중지시키는지 네. 여기 수사를 중지시키는지 해야 되거든요. 재판.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를 했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좋아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이 잘못된 거다. 그렇죠. 대통령 닉슨 대통령 1972년 네. 워터게이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닉슨 주변에 있는 분들이 워터게이트 있는 DNC 데모크라틱 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해가지고 민당 전국위원회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데 아치볼드 칵스라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또 그 사람이 그만두고 해가지고 상원에서 네. 탄핵 마지막 결정적인 투표를 하기 전까지 2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 전에 사퇴를 하죠.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대통령의 헌법과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했어야 됩니다. 정치적 탄핵 절차 12월 14일 들어가기 전에. 그럼요. 그럼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호소한 게 야, 적어도 우리가 대통령 우리가 모셔서 그렇죠. 선택한 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면은 이분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내부적으로 내란죄인지 아닌지 형법 87조 91조 위반인지 우리가 연구도 해보고 아니 많은 허영 교수님 뭐 이인호 교수님 이호선 학자들이? 교수님 다 이게 헌법 77조 위헌이 아니라고 통칭이란 사법 자제 대상이라고 그러고 내란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잘못된 거고 그러면은 국회 탄핵 소추 절차도 듀 프로세스 절차적 민주주의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공수처가 나서서 네. 소위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청구한 거 발부 집행도 전부 불법이고 그 불법에 같이 기생해서 공범력하는 게 검찰이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방어권, 인권 보호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고요. 그래서 나홀로 감옥에 이걸 딱 보는 순간 대통령의 인권 탄압입니다. 그럼요.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1월 15일 공수처에 출두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그날 밝히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야, 검사 생활 내가 30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신 걸 못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이 정도인 줄은 거죠. 본인이 당해보니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당하는데. 대통령 당하는데 일반 서민 얼마나 당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체포영장 왔을 때 1월 3일 날 제가 현장에 가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법 영장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일조하기 때문이고 그날도 1월 15일 날도 2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우리가 안 하려고 했지만은 공수처나 경찰 젊은 분들, 경호처 젊은 분들에게 유혈 충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고 그래서 나홀로 감옥에 이것은 대통령의 인권 탄압이고 맞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어떤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진 사례가 이거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뉴스를 보면 속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해서 예를 들어서 관제 앞에 가 있거나 아니면 광화문 가는 것밖에 없는데 너무 답답했다. 그러고 있는데 딱 윤상현이라는 분이 정말로 등장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때까지 알고 있던 윤상현 의원님이 이렇게 광야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못 봤다. 표현이 좀 사실 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광야에 선 모습을 사실은 못 봤잖아요. 뭐 이제 중진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통령하고 호용호제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늦게 만났습니다. 2013년도 제가 원내석 부대표 할 때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아니야, 인연이 있었는데 국정원 댓글 수사 팀의 팀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이러고 국회에서 이러면서 뭐 윤상현 원내석 부대표가 국정원 댓글 그 개수가 2,333개였습니다. 그걸 외우고 계세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 했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아냐? 수사 기밀인데 하면서 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저거 대단한 분이다 해가지고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13년에 못 만났다가 제가 2016년, 2020년 무소속 나가지 않았습니까? 2020년 무소속 나갔다가 복당할 때까지 1년 한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대통령이 입당하신 다음에 제가 복당하는 날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만났는데 저는 정말로 형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나이 차이가 몇 살? 2살 차이인데요. 2살 차이 나세요? 근데 나이가 훨씬 많이 차이 나이 보자. 근데 그 첫에 만나면서 야 완전히 나하고 비슷한 사람 있네. 같은 집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구나. 아닌데, 사람들이 지금 댓글에 같은 집안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통이 너무 큰 거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 여의도 바닥에 정말로 저하고 비슷한 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정말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둘이서 한 8시간이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8시간. 그래서 우리 이 남자들끼리 일종의 뭐 의형제? 격식 의형제도 맺고 그래서 너는 내 동생이다.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친하시네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선거법 재판이 있어가지고 이제 캠프에 직접적으로 그걸 안 하고 옆에서 많이 했습니다. 전략 짜고. 그래서 제가 2개의 축을 만들어서 정말로 외연 확장의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안철수 의원도 자리 같이 하고 당시 이준석 대표하고 자리하고 그러면서 전략 같은 거는 많이 짰고 게다가 이제 이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재작년에
어떤 이상민 장관 사건, 이준석 하면서 아, 그러셨구나. 제가 이제 대통령한테 올바른 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항상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 하시는 아, 역할이 저는 아니라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순소리 많이 했습니다. 친가족처럼 이건 순소리 많이 해서 비운의 핵심을 불렸습니다. 재작년에. 비운의 핵심입니다. 뭐 하태경, 김근식, 최재형, 안철수.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 먼저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치고 나면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재작년에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나는 형님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총선에서 지고 나서 야 결국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는 걸 그러네요. 많이 느끼셨고요. 근데 제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됐는데 참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저는 정치라는 게 정치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싶어 하는데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간성이 곡시하고 인간성에 고소할 때 최고의 정치가 가장 인간적인 게 최고의 정치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야 나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분을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지금 보면 윤상현 뭐라고 의원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윤상현 의원님 모습은 조금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잘생기고 샤프하고 그러면서 근데 저는요 네. 지역구에 가면은 완전 밑바닥에 하고 정말로 이 누구든지 격이 없이 사귀고 네. 술잔도 자주 기울이고 대통령하고 호용호제하고 인간적 의리 따지고 더군다나 한번 보세요. 자유민주 체제 수호의 어떤 성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 지금 법치주의가 네. 무너지고 네. 그러면서 어떤 개인적인 의리, 인간성의 의리에다가 가치의 의리, 자유민주 체제 수호에서 같이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상현 의원님 지역구에 유명한 소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연결만 되면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지역구에 뭐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해주세요 하거나 하면은 다 들어주고 달려간다. 예. 그리고 무슨 일이든 얘기하면 달려온다. 특히 왜 윤상현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지를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탁을 할 수만 있으면 부탁을 하면 그렇다고 이상한 부탁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의리의 왜 소문이 그거잖아요. 의리의 윤상현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직접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의리가 무슨 의리냐 했는데 이번에 그 추운 날 관제 앞에도 계시고 그리고 집회에도 계속 나오시고 사실 매일 나와 계시고 매일 나왔는데요. 관제 앞에서 정말 추울 때 계속 그 잠바 입고 이렇게 바람 불고 눈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있는 장면이 많이 찍혔어요. 제가 야 밤샘을 하는 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그 밤샘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한테 윤상현 의원이 새벽에도 오시고 또 오시고 그래서 그분을 출연시켜 달라고 다들 애원해요. 그래서 밤늦게 제가 가가지고 뭐 9시 반 10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5시 반 6시에 와요. 또 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윤상현 의원을 봤다고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막 유튜브가 많으니까 제가 쫙 돌아요. 그리고 마이크도 잡고 그렇죠. 그다 또 찍혀 얘기도 있고, 하고 네. 그걸 또 이 대통령 모시는 분들이 그걸 다 봐요. 그래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야 너 그거 맨날 거기 가가지고 그거 하냐고. 그러면서 예. 이재명이요. 이번 뉴스인데요. 국민의힘 너무 극우화돼 걱정이다. 정신 되찾아라 그래요. 이거를요 네. 극우가 아니라 그렇죠. 자유민 체제 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꾸 극우라고 하는데요.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네. 우리는요 네. 극자라는 프레임을 잘 안 씌우잖아. 우리는 극자라고도 아니고 좌파라고도 잘 안 불러요. 안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쟤네들은 자꾸 극우 하죠. 네. 그런데 우리 진영에 있는 분들, 당에 있는 분들이 자꾸 민당의 프레임에 빠지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 지난 제가 네. 1월 19일 날 오전에 아침에 이제 미국을 가는데 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다녀오셨죠? 그런데 네. 1월 18일 날 네. 그 1월 19일 날 오전 3시에 네. 서부지법 그래요. 그거 말씀해 그거 주세요. 얘기를 네. 하잖아. 꼭 해주세요. 예. 소위 말해서 뭐 점거 사태가 폭력 점거 사태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그날 1월 18일 날 부산에 가가지고 네. 집회를 갔어요. 탄핵 반대 집회. 부산 집회에 부산 가셨구나. 집회 한 10,000명 모여가지고 네.
제가 얘기를 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저녁에. 네. 한 8시 정도 가까이 끝났. 네. 그래가지고 다시 현장에 갔어. 현장에. 네. 서부지법 앞에. 네. 서부지법 앞에 가지고 쫙 돌았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그런 거 17명이 연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포경찰서에 가가지고 했더니 마포경찰서 소장한테 그러니까 안 받아. 메시지 남겼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엄마, 누나가 내 아들이 내 동생이 저희가 했던 윤현이가 알아봐달라 막 울면서 그래.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그 앞에 있는 유튜버한테 9시 한 40분 정도에 얘기를 했어. 17명 중에 남자는 14명, 네. 여자는 3분이다.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석방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제가 9시 50분 전에 떠났어. 네.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다 주니까 나한테 궁금한 분들이 전화해. 그래서 내가 문자로 이렇게 답을 해줬어. 11시 전까지 그 정도 해줬을 거야. 그리고 왔는데 아침에 공항 가는데 이제 뭐 그쪽에서 이제 3시 정도에 영장이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뭐 폭력 청구하고 났는데 이게 민당은 얼마나 선전선동을 잘합니까? 그분하고 선동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뭐라 윤상현이가 거기서 선전선동했다. 그러니까요. 이걸로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우파 유튜브 이런 데서는 그걸 시간대별로 제가 한 거를 다 해서 얘기를 해줘. 그런데 예를 들어서 CBS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가서 이걸 하면은 민당의 그 선전선동 해가지고 기사가 딱 나오잖아. 노컷이고 네. 나오고 그러면은 그걸 읽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법원 난동을 비호한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걸 보고 맞아요. 그걸 저도 봤어요. 그걸 보고서 네. 야, 참 이렇게 동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민당의 프레임에 빠져서 허덕일까 이 생각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꼭 윤상현의 발언이 어떤 선전선동에 했다는 민당의 프레임에서 발언을 좀 자제시켜야 된다. 이게 중도 외연을 확정해서 나는 이거를 보고 놀랐어요. 근데 이게 고발 우리 당의 당하셨어요? 저는 고발이요. 그 민당발 검찰 고발 몇 건 있고요. 네, 몇 건요? 몇 이번에 건 그 몇 건을 당하신 거예요? 또 징계안, 맞아요. 제명안,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윤리 아, 잠깐만. 징계안에, 제명안에, 윤리 그리고 검찰 고발도 당하셨고. 고발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본인이 제가 미국 가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보면 다 알거든요. 네. 그거조차도 동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안 보고 그러면 안 뉴스를 보고 보는 거야. 민주당의 그 프레임에 짜진 뉴스만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심각한 집단이 우리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에 네.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이런 말씀을 올리죠. 당원혁명이 필요하고 시민혁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당같이 어떤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이 집단의 행태를 보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는 조국에 대한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당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참담합니다. 그래서 당에 대한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당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당원혁명, 시민혁명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정말로 당원 주도의 당원 의지의 정당이 된 당원이 진짜 공천하고 당원이 당협에 비사실이 있으면은 당 대표한테 몰래 신문고치에서 알리고 당원들이 20, 30%가 예를 들어서 불신하면 당협위원장을 날릴 수 있고 당연하죠. 이런 식의 이 당원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당의 이 미래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원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시민혁명이 필요하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떤 민당의 프레임에 쌓여서 허덕여.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그거를 끌려서 다 끌려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가장 앞서서 싸워주는 분들이요. 그러면 20, 30대 나온 분들이 전부 다 그겁니까? 안 그래요? 젊은 아니죠, 분들이? 완전히. 그래서 이런 어떤 민당발 프레임에 선전선동에 속아서는 안 된다. 저희 예를 들어서 인천에 막 그 윤상현 뭐 내란 선전선동 뭐 체포해라 뭐 지금 막 플래카드 플래카드가 엄청 플래카드 붙었더라고요. 맞아요. 국회 앞에도
붙어 있어. 저는 그래 한번 제명해라 이겁니다. 저 윤상현 제명해라. 나는 민당의 인권 탄압, 인민 독재, 의회 독재 한 증거 사례로서 내가 자유민주주의 재단에 올리겠다. 나 제명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기사 봤어요. 제명하려면 하라. 제명하라. 당당하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논리라면은 지난 12월 말경, 20일경에 네. 보면요. 트랙터를 가지고 전농이라고 있지 저기 않습니까? 남태령인가 남태령을 네. 그 2019년도에 4천만 원 주고 산 북한에 주겠다고 한 그 트랙터거든요. 한 네, 번도 네. 쓰지 않은 거. 그게 왜 있죠? 그걸 전농해서 네. 그걸 한 대당 4천만 원씩 한 3, 40대 뭐 정도 현금 주고 구입했습니다. 샀다 어쩌고 현금 나왔다는 주고 그 기사 샀죠. 그래서 그렇죠. 북한에 주려다가 대북 제재에 걸리죠. 군사용으로 쓸 수 네.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경찰이 막죠. 그렇죠. 근데 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뚫어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뚫어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찰한테 폭행하고 트랙터를 가지고 막 경찰 버스를 전복시켜 하지 않습니까? 네. 폭력 사태로 네. 가죠. 그럼 이 사람들도 제명해야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죠. 그래서 야 같이 제명하자. 참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같이 제명하자 하니까 같이 제명하자. 저쪽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제명하자. 자,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조기 대선 김칫국 마시지 말아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김칫국 마시지 말아도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정확하게요. 김칫국이 남아나질 않는다. 왜냐면 너무 많이 마셔서 네. 남아나질 않는다. 되게 해학적인 표현이어서 제가 재밌어서 그대로 문구를 땄는데요. 박지원이 나서가지고요. 한동훈을 초짜지만 대선 후보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 서초구에도요. 한동훈 지지자 모임 해가지고요. 한동훈 다시 오십시오. 플래카드가 지금 다 붙기 시작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요. 네. 제가 정치라는 게 네. 가장 인간적일 때 최고의 정치가 있다. 네.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네. 가장 인간성에 곡진하고 인간성에 호소할 때 최고의 정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네. 또 구속되게 된 최고의 장본인입니다. 네.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이유고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정서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당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도 중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노력하셨구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도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널 위해서 다. 그 얘기도 하셨구나. 그러면 네. 또 대통령께도 안고 가라. 안고 가자. 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그 전당대회가 7월 23일 날 끝나고 7월 24일 날 한동훈 대표 뭐 우리 또 이제 당 지도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네. 대통령 식사할 때 네. 제가 이제 분위기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그러셨구나.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제 콜라하고 뭐 네. 소잔하고 이제 러브샷도 하고 그때 제가 했어요.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해라.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해라. 했어요? 했고 네. 그 다음날 한동훈 대표하고 저하고 또 만나서 대통령 잘 모시자. 그거 하자 해서 일단 자기가 잘 하겠다 해서 곧 그런 만나 말도 뵙기도 했군요. 곧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만나 뵙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만나 뵙고 처음에 잘 갔어요. 그래서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 주변 분들이 계속 야당보다도 더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도를 넘어섰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라토리엄 하자. 네. 솔직히 이거 까는 건 내부적인 모라토리엄. 그쪽에서도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 까고 여기 한동훈 대표 측근도 대통령 까고 네. 이거를 모라토리엄 네. 중단하자. 좋네요. 이 선언도 하자 했는데 안 했어. 안 했군요.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주변에 있는 분들부터 우리가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거다.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서로 다 멈추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됐군요. 안 됐어요. 그래서 자, 했는데 정말로 안타깝네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 뭐냐 박지원 대표는 일종의 이제 우리를 이제 디바이드하기 위한 네. 하나의 이제 전략이다. 우리를 그렇죠. 분열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그런데 우리 당원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 와중에 혹시 보셨어요? 유시민과 홍준표가
토론이 있었어요. 네, 예. 거기에서 11번 뉴스인데요. 예. 하필이면 또 홍준표 시장이 박정희는 내란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내란죄, 유는 아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 저기 기사 보시면 저기 있는데요. 그래서 저 기사가 또 문제가 되면서 바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기 대선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 이거 서울에 집을 얻겠다는 동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댓글에서 윤상현 의원님께 물어봐 주세요 하고 지금 댓글이 떴어요. 지금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형법상 87조에 보면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 형의가 나와 있어요. 네. 국토를 참전하고 참절이라는 게 뭐 어느 일정 이 구역을 네. 완전 지배하는 걸 참절한다고 그렇죠. 그래요. 완전히 국토를 차지하는 참전, 거죠. 국헌을 네.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네. 형법 87조에 나와 그렇죠. 있는 이제 내란의 요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직 대통령이 네.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상식적으로 내란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잖아. 아 그럼요. 네. 이게 제가 헌법학자들만 내란죄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16 혁명을 하죠. 네. 5.16에 대해서 어떤 거냐? 이제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이 네. 아니죠. 그러니까 육군 소장이죠. 박정희 소장이 이제 일종의 자격이 다른 거죠. 네, 네. 일종의 꾸데타라는 거죠. 꾸데타. 이제 불란서 말로. 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5.16을 이제 왜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첫째,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어떤 장면 정권 하에서 어떤 부정부패 만연, 네. 정책 혼란, 또 이북으로부터의 어떤 그 공산주의 위협, 또 이런 목적, 부정부패 일소, 공산주의의 위협, 네. 또 나라의 어떤 기강 확립을 가지고 했어. 네. 이런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을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이 경제 변혁을 가져온 것도 맞아. 그렇죠. 우리가 일본보다도 경제 발전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랐어요. 네. 유럽보다는 아마 5배, 6배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 변혁을 가져온 것도 맞아. 그러니까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왔어. 그러나 5.16이라는 그 사태 자체는 군사정변이 맞아요. 네. 군사정변. 그러니까 군사정변으로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홍준표 네. 그 시장께서 내란죄라고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십니까? 그거를 일종의 군사 정변인데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유식함 이런 거 네. 예, 그렇게 넘어갈게요. 이런 네. 걸 자, 보여. 그런데 이 예. 와중에 예.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준석 의원하고도 중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지지자들 구치소에 모여서 절하자 제사상이냐 이렇게 또 너들어댄 거예요. 7번 뉴스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 구치소 앞에 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있어요. 지금 거기서 애타게 있고 또 설날에 우리 당협위원장들도 가 있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제사상이냐라고 이야기를 근데 하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는 네. 한마디로 이제 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네. 덧셈 정치를 주장하고 네. 그 속에서 이준석, 안철수 이제 이 양대축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대축이 결국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됐죠. 네. 안철수하고 이준석 관계에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큰 테두리에서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관계에서 본인은 네. 자기 나름대로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윤핵관들에 의해서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감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좀 그래서 다물어 주시면 하는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가슴이거든. 가슴. 머리로 하느냐 가슴으로 하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연민을 가져보고 따뜻함을 가져보는 게 네. 오히려 정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있었으면 하는 그게 어떤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정말 아군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은 그 사람이 되게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줘야 되고 구해줘야 되고 또 그게 결국은 의리라는 단어로 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그 2013년도 14년도였는데 이석기 통진당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석기가 결국 통진당 만들고 소위 말해서 뭐 습격하는 거 네. 이런 거 뭐 경찰서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한전에 무슨 뭐 어떤 지국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석기가 마지막 그 체포되기 전에 그 국회에서 이제 5분 발언을 합니다. 네. 또 그 주변에 김재현 의원 등등이 네. 지나갈 때 보면은 수라고 칭호를 하고 딱 목례를 하고 갑니다. 90. 아, 네? 그랬구나. 네. 근데 저는 제가 그 당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주동해서 국회에서 원내 수석부대표에서 그 사람을 집어넣는데 일등 공신이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에? 집어넣고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게끔 했고 근데 그때 김진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악수도 하기 싫다. 악수해서도 안 된다. 물론 이제 체제수호 싸움에서 그러는 건데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한 사람은 우리 사회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한 사람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네. 그 사이에 보면 어떻게 동시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런 다른 생각을 할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의 아픔 아닌가? 우리 시대의 아픔 이런 생각까지는 막 드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악수를 오히려 가서 악수를 했어요. 서로 그 사람 이제 그 당시에 네. 했는데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하면서 네. 필요한 게 가슴이냐 머리냐. 네.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슴으로 정치하는 스타일이고요. 아, 겪어보니까 그러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머리로 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가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의도 정치 오래 하면서. 그래서 그 옛날에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자기는 여의도 방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근데 그 여의도 방언을 하지 않대. 검사 생활 할 때, 법무장관 할 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들어오신 다음에는 여의도의 방언을 알고 들어오면 여기에 법도 따라야 돼요. 여의도의 방언을 알고 본인을 알아들어야죠. 좀 조정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준석 네. 대표가 이제 어떤 물론 본인이 윤핵관들에 의해서 축출이 됐지만은 네네. 그래도 좀 더 이 정치에 대한 본질 그러면서 어떤 이 어떤 그렇죠. 인간에 대한 연민 이런 걸 가지면서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광장에 많이 나오시니까 이제 잘 아시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열불이 터져요. 왜냐하면 왜 국민의힘에 저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근식, 김종혁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김근식은 윤 대통령 변호인들 국힘당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고요. 또 김웅은 윤 메시지로 순교자 행세 보수 망치려는 물귀신인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들이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지금 당에서 나가라. 윤석열 대통령이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많이 특히 당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왜 저런 사람들이 저기 할보치나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당에서 다른 생각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은 뭐 다양성의 면에 있어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헌법 77조에 대한 해석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시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 사태 때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됐는데 이제 선뜻 이게 전시냐 사변이냐 이에 준한 국가 비상 사태라는 거에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막 군대가 이제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막 일단은 본관 건물에 들어가고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선뜻 비상계엄에서 동의를 못하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헌법 77조에 대한 해석 권한은 네. 이제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전속 고유 권한이다. 네. 비상대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국가위기 사태 느끼는 인식의 강도하고 우리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게 야 내가 대통령이면 어떻게 했을까? 민주당이 이 현 정부 들어서서 29차례 탄핵안을 맞아요. 발의를 하고 또 특검 폭주하고 입법 폭주해서 껐다가면 이재명 표 뭐 지역 화폐법 뭐 포퓰리즘 법안 해가지고 지금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7차례 거부권 행사를 하게 네. 지금까지만 걷다가 또 예산안 677조 4천억 했는데 4조 몇 천억을 마음대로 깎아버리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영원으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활비가 96억이었거든요. 그 검찰, 경찰 또 감사원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있죠. 폭주죠. 소위 말해서 의회 독재를 했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느끼는 강도 훨씬 더 세다는 거. 그래서 이 분들이 선뜻 생각하는 게 군대가 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5.16이라든지 5.17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근데 머릿속에. 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대통령 입장이 뭘까? 제가 얘기도 해보면은 이 국가가 이 하드웨어가 멀쩡하다. 정상 국가. 그러나 내부의 이 시스템, 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5.17식의 비상계엄이 아니라 전속 고유 권한으로서 현 상황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에 직접 알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성계엄. 우리는 딱 생각하면 비상계엄이라면은 경성계엄, 5.17, 5.16만 생각하는데 연성계엄을 생각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헌재에서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이것은 뭐 불법이고 위헌이고 위법이고 탁 프레임 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헌재 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뭐예요? 그럼요.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범이죠. 정과가 4개, 정과- 재판이 5개. 재판 5개, 12개 혐의에 예를 들어서 대장동 예를 들어서 네. 배임 액수만 4,895억 원이죠. 성남 FC 뇌물 액수만 얼마입니까? 133억이죠. 그러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범 아닙니까? 아니, 우리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런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 쳐놓은 프레임에 너무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댓글이 얼마 엄청 했어요? 많았어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예, 근데 벌써 50분이 지났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 사실 저도 이렇게 넋을 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모르는 얘기도 많았고 예. 또 사람 윤상현 의원이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다정한데 최고의 장점을 가지신 분이시네요. 공감 능력이 엄청나신 분이네요. 전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에 나섰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댓글 보니까 윤상현 의원님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윤상현 의원님 함께하고 대통령님을 보좌하고 지켜주세요. 예. 정말 오늘 댓글이 다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구속돼 계신데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안 되잖아요. 예. 사실은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석방시킬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장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형사법을 전공한 박사 교수로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는 구속 적부심 이런 게 안 돼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보석이죠. 두 번째는요. 구속 취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구속 집행 정지가 있어요. 그런데 구속 집행 정지는 신청권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집행 정지를 윤상현 의원님이 앞장서서 한번 해주실 수가 있을지 당연히 할 그걸 수가 있죠. 하시면은 시청자들께서도 저부터도 따라 같이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딜레이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구속집행 정지 네, 구속 집행 정지입니다. 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구속 취소나 구속 집행 정지 그러니까 보석은요.
신청권자가 따로 있고요. 구속 취소도 안 되는데 구속 집행 정지는 우리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신청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요건이 간명한데요. 담당 판사가 결정만 하면 되는데 이게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딱 오시면은 그 의견을 드려보려고. 구속 집행 정지든 네. 아니면은 뭐 보석이든 네. 일단 우리 변호인 분들은 보석을 네, 거기서는 그걸 하고. 신청하려고 그러고요. 네. 지금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 네.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 같은 사건들이라서. 배당이 그렇죠. 돼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인들이 보석 신청을 하고 그렇죠. 재판부에다가 네. 그러면 이게 결국 이 서부지법하고 중앙지법이 좀 다르잖아요. 결이 좀 다르죠. 결이 다르고 네. 중앙지법에서 아마 이게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이 없고 네. 거기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렇죠.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네. 또 검찰이 또 거기에 올라타서 네. 같이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하나하나 따지면은 이게 공소기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소기각. 사실은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도 해요.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으니까 헌재에서 공소기각 가능 아니 헌재가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공소기각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저기 보세요. 저기 슈퍼챗 보세요.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님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슈퍼챗까지 쏴주셨습니다. 아이고, 샤넬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보석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공소기각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대통령을 석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속 집행 정지를 윤상현 의원님이 먼저 앞장서서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따라서 하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하시는 겁니까? 예. 네. 우리 유해 앵커님은 둘이서 하자고. 같이 합시다. 좋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저랑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형집행 정지도 했지만 이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국민이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그렇죠. 지지합니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럼 끝나고 좋습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윤상현 의원님 이제 저희가 긴 시간을 얘기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편안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인기가 최고예요. 다들 같이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말씀을 해주세요. 참 우리 아트 제 TV의 그 애청자죠, 구독자 네, 여러분께 완전히 감사드리고요. 애청자죠. 우리 예. 유해 앵커님 네. 끝까지 사랑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계셔서 대통령의 많은 의안을 받고 계시다. 그럼요. 대통령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대통령 말씀입니다만 자유라는 건 의지와 책임의식을 망각하면 네. 안 된다. 그 그럼요. 자리에 포퓰리즘과 전체주의가 파고들었다. 네. 그럼 자유를 빼앗긴다. 그래서 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진짜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체제 싸움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게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이고 부정 부패 선관위 카르텔이고 셋째가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어떤 정치의 어떤 이 편향성을 네.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성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나 애국지사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저나 우리 유해 앵커님은 다 같이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워달라. 우리 애국 시민분들께도 싸워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아, 예. 광장에서 만났는데 너무 예. 살이 빠져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접경 가시고 나면 면회 가시고 나면 다시 아투TV에 나오셔서 네, 제가 이야기 좀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아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오시다. 다음 주에 제가 자, 갑니다. 약속을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 그럼 출연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날짜는 못 정해도. 일단은 이제 우리 네. 지도부분들이 가신다고 그렇죠. 하니까 예우상 그분들이 먼저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갔다 오려고 그러고. 네. 갔다 오시고 나면 출연해 주실 거죠?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요. 국민들이 되게 대통령의 소식을 듣고 싶은데, 예. 언론이 좀 너무 많이 왜곡돼 있으니까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오시니까 지금 너무 좋은 거. 슈퍼챗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어요? 네, 또 들어왔어요. 저 예쁜이님이 너무 감사하게 또 해주셨고요. 또 저기 아까 댓글에 보니까 윤상현 의원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윤 의원님은 당신은 체제수호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와 정말 지금 뭐라고 지금 댓글이 하나 있었냐면요. 다른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하지 말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윤상현 의원님과 함께 1시간을 보냈는데요.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금방 지나갔네요. 네, 사실은 제가 옆에서 뵈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좀 기공자 같은 이미지인데 아니 저도 광야에 서봤지만 광야가 추워요. 추워요. 그 추워가지고요. 여러분 동영상 보면요. 윤상현 의원님 뭐 하시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이것도 하시거든요. 제가 영상 다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나와주셨으니까 박수를 이렇게 하면은 또 보실 거거든요. 박수 좀 쳐주시고요. 다음 주에 그 대통령을 면회하시고 나면 또 제가 어렵게 또 다시 모시는 걸 약속하고요. 또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 구속 집행 정지를 의원님과 함께 준비해서 저와 의원님이 함께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윤상현 의원님께 박수 보내주세요. 윤상현 의원님 저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윤상현 화이팅. 의원님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보세요. 댓글 보세요. 다 박수 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